비문입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가 누구보다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fx가 x 빼기 A 그리고 x 마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 자, 그리고 나서 gx가 있는데 이 gx가 x 세제곱에 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미분 살짝 해봤었을 때 3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무조건 양수라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G 인버스가 존재하겠죠. 자, G 인버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는 자 이제 여기 hx라는 함수가 있고 속함수가 누구냐? 거기 보시면 속함수가 역함수입니다. 역함수가 속함수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겉함수로 누구로 오느냐면 fx가 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f8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fx 구하면 그냥 f8은 그냥 구해지겠네. 자, 거기에 조건 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절대값에 hx를 딱 앞에다가 뭘 곱한다? x-1을 곱한다. 자,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3이 누가 된다? 2가 된다. 이게 조건 나가 되겠죠. 그러면 가와 나를 조금 보는데 일단 겉함수가 예쁘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겉함수가 먼저 겉함수를 먼저 봅시다. 겉함수 자체가 이렇게 여기가 A가 있으면 여기 A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지나고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여기가 B가 됩니다. 맞죠? 얘가 겉함수입니다. 자, 적어보고 다음 두 번째 속함수자, 속함수 제가 증가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좀 보자고. 대략적으로 얘가 어떻게 갈 거냐면 뭐 0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니까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y = x랑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렇게 y = x가 있을 텐데 y = x랑 만나는 지점이 -1 하나 있습니다. 자, -1 하나 있을 거고 -1, -1에서 만나면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 그래프가 얘가 y는 g의 인버스 x가 됩니다. 맞죠? g의 인버스 x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자 뭔가 약간 깃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쭉 증가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어차피 얘만 주목하면 있으니까 동시에 있으니까 좀 헷갈려서 자 다시 한번 그릴게. 그러면 어차피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시다. 얘가 y는 g 인버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G 인버스 입장에서는 누가? 치역. 이 G 인버스의 치역에 해당하는 값이 A가 하나 있겠죠. Y = A. 쭉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Y = B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지점을 내가 X = 알파라고 합시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지점을 X = 베타라고 합시다. 자, 얘가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니까 얘를 미분 한번 해봅시다. H'X를 보면은 자 저기에 뭐가 등장하느냐? H'에 G 인버스의 X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G 인버스의
프라임의 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알파를 집어넣어서 조금 계산을 해보면, 자, x에 의해서 알파를 조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본다고 칩시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f'에 여기는 그냥 g 인버스니까 그냥 알파가 되겠죠. 여기 어차피 요거 합성이 되는 상황이니까 g 인버스에 알파 들어가게 되고 곱하기 g 인버스의 프라임의 알파가 될 텐데 얘 뒤에 있는 녀석은 어차피 얘가 미분 가능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알파 플러스 하든지 알파 마이너스 하든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얘를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돼버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여기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보자고. 절대값을 씌워 누구를? hx에다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우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절대값이 씌워지는 상황입니다. 저기 있는 저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저렇게 좀 적어볼게요. h 프라임의 알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알파에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부호가 f 프라임에 g 인버스의 알파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어차피 누구랑 동일할 수밖에 없느냐면 a랑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a 곱하기 g 인버스에 얼마가 될 거냐면 프라임의 알파가 되는데 마이너스 되면 여기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겠지. 이해되시죠? 그냥 좀 정확하게 적은 거야. 마이너스 되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됩니다. 왜? 이쪽 부분이니까. 오케이? 여기 부분이죠. 알파 마이너스로 가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입니다. 요 지점이 알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a보다 살짝 작습니다. a보다 살짝 작은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뒤집어서 올려질 거란 말이에요.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 h 프라임에 잠깐만 h 프라임이 아니구나. 뭐라고 표현하지? 절대값 씌우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씌울게요. h 프라임에 절대값 씌웠어. 그러면 어차피 뭐 무슨 말인지 알 테니까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게 돼버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위에 있는 거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요 부분이 그대로 나오겠죠. 얘를 별이라고 두면 위에는 마별이고요. 밑에는 별이 되겠네. 결국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를 집어넣으면 좌미와 우미가 다를 때는 여기 앞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x-알파를 곱해주면 되겠죠. 알파를 딱 곱해주면 그냥 0으로 쭉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알파의 값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알파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A가 아니고 제가 알파입니다. 따라서 요게 핵심이 알파가 곧 1이야. 절대 A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1이라는 얘기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G 인버스 얼마가 1이 A가 된다는 얘기니까 바꿔서 GA가 1이라는 얘기고 GA가 1이 될 수 있는 값은 0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함수니까 이제 역함수에서 역함수가 속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A 값이 0이 나왔으니까 x의 x 빼기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b 값이 나와야 되니까 b 값을 알려면은 여기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미분해가지고 3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미분해서 3을 집어넣었으니까 f 프라임에
G 인버스에 여기 3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G 인버스의 프라임에 3을 집어넣습니다. 자, G 인버스의 3 요 부분은 누가? 얘가 누군지 모른다라면 M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GM이 3이 되면 되는데 얼른 계산할 수 있죠. 그냥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M이 얼마 나온다? M이 1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M이 1 나오는 거고 그러면 위에 있는 수식이 F'1 되면서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자, 얘는 결국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G'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게 M과 3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 M이 1이었죠. 그래서 G'1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다 됐어요?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저거 하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도 알겠죠? 맞지? 이해되시죠? 이해가죠? 또 익숙하게 좀 만들어놔. 익숙하게 좀 만들어놔요. 오케이? 이것도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고 곧 얘를 좀 연습한다면 얘가 뭐라고? G'의 G 인버스 3분의 1이 된다. G 인버스 3이 얼마다? 1이다. 뭐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적어놓으면 알아보기 쉬운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조금 색다르게 보이니까 한번 그냥 연습 삼아 적어보고 똑같아요. 그러면 G'1분의 1이니까 G'1이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갔더니 이 부분이 4분의 1입니다.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된다?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지. F' 4분의 1이고 저기다가 이제 저게 2가 되니까 8 나오겠지. 오케이? 됐어? 이해되시죠? 저기다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여기 나옵니다. 됐죠? 됐어? 이해되죠? F'1이 얼마다? 8이다. 맞죠? 그랬던 것 같은데 저기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8. 저기다 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B 값이 2개 나올 텐데 B는 누구보다 크니까 일단은 B는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값 찾아내시면 되더라. 다시 어떻게? 예? 알파 어떻게 구해? 알파 어떻게 구해? 알파 어떻게 구하냐고? 여기에서 쭉 가봐봐. 쭉 가봐봐. 여기 봐봐. 이 알파가 여기는 이 알파지. 알파가 지금 속함수에서 x 값이 알파면 G 인버스에 의해서 쭉 가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A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GA가 어디로 갈 거냐면 F에 의해서 뭔가 가겠지. 이게 이제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맞지?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뭘 찾았어 우리가. 논리적으로 FA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절대값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게 체크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a는 누구 입장에서는 g 인버스 입장에서는 g 인버스의 함수값이 a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연결고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봅시다. 자, 여기가 알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가 y는 fx고 누구를 기점으로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y는 g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지금 여기에서 연결은 되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뭘 곱해주는데 x 빼기 알파를 곱해주면 어차피 같아지잖아. 근데 그 알파가 뭐다? 경계에 해당하는 그 순간의 x 값인 거야. 오케이? 거기 x 값인 거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얘가 곱해져서 미분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1에서잖아. 1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 1이랑 누구랑 같아야지? 알파랑 같아야지 미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알파가 1인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자, 저기 봅시다. 60번 봅시다. 60번. 얘도 이제 꽤나 학교 시험 문제로서 조금 나온 편이거든요. 60번 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그러면 fx가 x의 4승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gx가 있는데 이 gx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절대값 2 사인의 x 플러스 2x가 있을 거고 여기 절대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1이야. 여기에 절대값이야. 짜증나죠? 맞죠? 일단 근데 뭐부터 한다? 겉에 절대값은 언제든지 내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함수를 봅시다. 안쪽에 있는 함수를 그냥 내가 tx로 잡아볼게. 그러면 tx라는 함수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x가 0 이상일 때는 2의 사인에 뒤에 있는 게 3x에 더하기 1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사인에 그냥 x 더하기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조금만 더 진행하기 전에 그래프부터 우리 살짝 그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 좀, 밑에다 그립시다. 자, y는 얼마?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어디만큼? 여기서 쭉 올라간다고 칠게. 여기가 누가 될 거냐면 0,1입니다. 0 집어넣으면 어차피 1 나올 거니까 얼마? 이 2배만큼 확대되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쓱 올라갔다가 쓱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계속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출렁이면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주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3분의 2 맞나? 3분의 2파이네. 누구한테 되는 거야? 그냥 3분의 2파입니다. 오케이? 3분의 2파이 콤마 1.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쭉쭉쭉쭉 계속 나간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자, 왼쪽의 그래프는 그냥 뒤집어져서 그냥 그려지면 되는데, 원래는 뒤집어져서 이렇게 이쪽에서 그려질 텐데 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조금 더 침범하네요. 쭉 이렇게 그려집니다. 쭉 이렇게 그려집니다. 너무 오반데 이거? 너무 오반데.
너무 오버네요. 이 3배 차이 나는 거니까 맞지? 좀 오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 그렸어.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위쪽이 얼마가 되느냐면 y = 3입니다. 아래쪽이 y =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y = -1이거든요. 이렇게 가겠죠. 얘가 y = -1입니다. 진폭이 딱 이만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정중앙을 누가 지날 수밖에 없느냐면 y = 0이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지점에서 뭐가 생긴다? 그렇죠.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긴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미분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오케이? 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싹 올리면 꺾여서 올리니까. 근데 얘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케이? 얘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도 미분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를 할 거냐? fx가 있는데 이 fx의 속함수가 gx로 들어왔고, 자 1차적으로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2개 도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몇 번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미분을 2회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한 번 미분하고 2번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수습하라는 얘기야. 이 부분을 수습하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미분을 한번 1회 시켜봅시다. 그러면 f'에 gx가 될 수밖에 없고 뒤에 g'x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 x = 0일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미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하냐면 여기 보이죠?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한데? 그렇죠. gx가 여기 들어있는 tx라고 합시다. tx가 0이 될 때, 안쪽에 있는 녀석이 0이 될 때, 그러면 tx가 0이나 뭐 gx가 0이나 상관없으니까 gx가 0이 되는 x 값들에서, 근데 x 값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 x 값들에서 이제 미분 불가능하니까 두 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얘부터 먼저 보자. 자, 얘도 한번 보셔야 되고 쭉 가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이게 도함수죠.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속 미분되어서 g'의 x에 여기에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f'에 gx가 되면서 뒤에 있는 거는 w'x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 자, x부터 봅시다. x가 0 플러스일 때 0 마이너스가 일 때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얘는 볼게. f'에 가볼게요. g의 0 플러스야. 근데 f'의 g의 0 플러스가 1인 거야. 오케이? 다됐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미분 가능한 함수고 연속인 그냥 함수고 미분 가능인 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g0 플러스가 들어가나 g0 마이너스가 들어가나 밑에 있는 부분은 서로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 g0 마이너스가 들어가나 차이가 없네. 왜? 얘가 얼마가 되니까 1입니다. 오케이? 얘가 1입니다. f' 1입니다. 여기는 그냥 f'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자,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가 좀 차이가 나죠. 자, 가볼게. 뒤에 있는 거
0입니다. 그러면 G'의 0 플러스랑 G'의 0 마이너스가 있는데 가볼게.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수치로 살짝 본다라면 수치로 살짝 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랑 여기는 극단적으로 일단 다른 거잖아. 오케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얘가 앞에 있는 게 M2면 뒤에 있는 거는 M1, M2라고 합시다. 전혀 다릅니다.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냐? 이렇게 좀 할게요. 요 접선의 기울기 6. 오케이? 됐지? 6이겠지. 6. 오케이? 6입니다. 여기 6입니다. 6입니다. 그러면 여기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2잖아. 어차피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2네. 오케이? 됐지? 마이너스 2입니다. 얘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다 됐나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뭐 뒤에 있는 게 없네? 그러면 결국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수습이 되겠죠. F'이 0이 돼야지 수습이 됩니다. 근데 여기 쭉 가봅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0 플러스가 있을 거고 0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F 더블 프라임에 G 이건 그냥 적을게요. G0 플러스 들어가도 G0 마이너스 들어가도 어차피 얘는 1입니다. 오케이? 1입니다. 자, 1이 될 거고 여기도 밑에도 F 더블 프라임에 1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될 거냐? 그냥 수치 반영해서 적을게요. 여기가 36입니다. 여기는 제곱하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저 끝에 보시면 여기에 F 프라임 얼마가 될 거냐면 1이야. 그 다음 밑에도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뒤에 G 더블 프라임에 0 플러스가 들어가나 G 더블 프라임에 0 마이너스가 들어가나 앞에 있는 값에서 이미 F 프라임 1이 0이다라는 값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뒤에 있는 값이 수렴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그렇죠.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있다? F의 더블 프라임 1이 얼마가 된다? 무조건 0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더블 프라임 1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봐. 근데 요까지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란 말이야. 자, X값 자체가 여기 있는 이런 값들, 이런 값들, 이런 값들, 이런 값들이 있고 이쪽에서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무수히 많을 건데 자, 그 대표적인 값 하나를 딱 취해서 봅시다. 그냥 알파를 취해서 봅시다. 자, 값들이 x 이꼴 뭐 알파부터 시작해서 많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도 해보고 알파 마이너스도 일단 해보자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를 해보면 f 프라임에 g의 알파 플러스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f 프라임에 g의 알파 마이너스를 해보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고 알파 플러스를 집어넣거나 알파 마이너스를 집어넣거나 그 값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하함수 값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된다? 아, G 프라임의 알파 플러스랑 G 프라임의 알파 마이너스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꺾여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위에 있는 직선의 위에 있는 녀석의 플러스에서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m이라고 둔다라면 얘는 마이너스 m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호가 차이 난다 이 얘기예요. 뒤집어서 올라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호가 차이 납니다. 어차피 0이 아닐 거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아, f 프라임 제로가 될 수밖에 없더라. 됐지? 됐어요? 그럼 뒤에 봅시다. 뒤에 그러면 자 알파 플러스 들어갔을 때랑 알파 마이너스 들어갔었을 때랑 보자고. 그러면 f 더블 프라임에 또 알파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되겠고 f 더블 프라임에 0이 들어가겠고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에 집어넣어서 미분계수 m이 될 텐데 여기는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m을 제곱하나
마이너스 m을 제곱하나 이 결과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 여전히 f'의 제로가 되겠고 f'의 제로가 되겠고 뒤에 있는 게 누가 오든지 상관없죠. 여기는 이 녀석이 알파 플러스 얘 뭐야? G'의 0인가? G'의 알파죠. 알파 그 다음에 G 더블 프라임에 알파 마이너스를 하나, 알파 플러스를 하나. 뭐 어차피 이 부분이 0으로 갈 거고 이 부분도 0으로 갈 거니까 뒤에는 0으로 갈 거고 그냥 애초에 얘는 같아져 버리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음 함수죠. 다음 함수니까 f 프라임 x는 1,0을 지나고 접하는 거니까 x-1의 제곱을 지나는 거고 여기 x 하나 가지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느냐면 1이라 그랬으니까 미분하면 여기는 뭐가 나옵니다? 4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종종 나와요. 종종. 근데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나오진 않고 이게 한번 풀고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처음 딱 만나면 쉽지는 않아. 처음에 그냥 만나면. 그래서 저런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합성함수도 조금 해드렸고 라든가요. 한 문제만 더 갑시다. 오케이? 한 문제만 더 갑시다. 잘 마시고 잘 마시고 자 79번 봅시다. (79번에) 보면 자 얘가 이제 그 소위 킬러 예전에 이제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79번 지금이야 뭐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닐 텐데 예전에는 진짜 이게 장난 아니었어요. 자 79번에 보면 봅시다. x가 누구보다 크냐면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함수가 gx가 자 fx가 있는데 이 fx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큰 부분에서 a보다 큰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면 a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차함수 gx가 있어요. gx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4차함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파악부터 봅시다. x가 누구보다 a보다 크다. a보다 큰데 x 빼기 a 그리고 fx의 b값이 gx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일단 x가 절대로 a가 될 수 없으니까 fx를 3차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인수가 있어서 여기가 g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케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자, a를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왜? 제한범위 때문에. 따라서 fx를 어떻게 적는 게 가장 적절하냐? fx를 보자마자 x 빼기 a분의 gx 형태로 적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오케이? 그랬나요? 자, 그런데 거기 이게 첫 번째 형태로 이렇게 바꿨다라면 그 다음 두 번째 나부터 봅시다. 나에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수야.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에 해당하는 건데, 자,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f 알파도 m이 되는 거고 f 베타도 극대값이 m이라고 그랬죠. 극대값이 m이라고 했습니다. 극대값이 m이고 여기도 m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값도 극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m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m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 분모도 0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얘가 미분 가능한 상황이라서 f' 알파를 집어넣어도 f' 베타를 집어넣어도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네 가지 관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끝에 보면 m이 양수다라는 것도 적어놓고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대입할게요. 대입 쭉 합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좀 식을 적어볼게. 알파 대입합니다. 그러면 G알파입니다. 밑에 있는 건 알파 빼기 A입니다. 이게 M이야. G의 베타에 베타 빼기 A가 M이야. 그리고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해서 적어볼게요. 그러면 f'x가 있을 건데 분모 제곱하죠. 자 미분 모 그대로니까 g'x에 x 빼기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 gx가 됩니다. 여기에 뭐를 집어넣는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알파 집어넣어 봅시다. 알파 집어넣으니까 G'의 알파에 알파 빼기 A 빼기 G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죠. G' 베타에 베타 빼기 A에 마이너스 G 베타가 0입니다. 오케이? 이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결론을 좀 얻어봅시다. 여기 위에 있는 식과 일단 관계식을 내가 여기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 관계식을 좀 정리해볼게. 위에 있는 식은 G 알파는 M에 알파 빼기 A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냥 양변에다가 알파 빼기 A를 곱하든 빼든 동일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결시키니까 관계식이 한 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뭐다? G'A가 M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에다가 G 알파에 그대로 반영해서 적어봤더니 얘가 라지 M의 알파 빼기 A가 되는 거고 알파 빼기 A와 알파 빼기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사라진다라고 치면은 자, 관계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G 프라임 알파가 얼마? 라지 M이 됩니다. 이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G 프라임 베타가 뭐가 됩니까? 라지 M이 됩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요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긁어서 모아볼게. 자, G 알파가 라지 M의 알파 빼기 M 그리고 G 베타가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야. 얘를 가지고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 이 보고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잡아낼 수 있다?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 자리를 뭐로 대체한다? GX 오케이? GX 자 얘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M에 X 빼기 A라고 식을 적는다라면 여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베타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해가지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왜 분모에 있는 거를 분자로 끌어올렸을까? 그래야지 다항식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으니까 인수정리들을 활용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는다면 얘가 결국 누가 된다?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위에 관계식 때문에 0이고 미분해서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고 미분해서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끝났죠. gx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적힙니다. 마이너스 x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 x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르나요? 이렇게 적힙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적었어.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가, 나 조건을 이용해서 다 적었는데 이제 답입니다. 다가 뭐냐? 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가 뭐가? F의 극대 극소의 개수가 G의 극대 극소의 개수보다 어떻게 된다? 거기 보시면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극대 극소 개수보다 많다. 그리고 끝에 베타에서 알파의 차이가 6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 베타가 일단 크다라는 거 확실한 거고,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자 나는 이렇게 처리하거든.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자 gx는 4차 함수니까 기껏 해봤자 극대극소가 많아봤자 3개 아니면 1개야. 오케이? 3개 아니면 1개야. 3개 또는 1개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얘를 미분했었을 때 미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함수죠. 됐죠? 저함수입니다. 저함수인데 저함수 중에 부호 변화에 관여하는 거는 위에 있는 함수입니다. 맞죠? 위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누구? 아니 어차피 그 값은 부호 변화고 위에 있는 이 녀석의 부호 변화고 여기 있는 부호 변화는 0이 몇 개 있느냐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gx가 이미 4차입니다. 4차고 여기는 미분했었을 때 3차랑 여기 있는 이 녀석이랑 곱해주니까 4차인데 얘랑 얘랑은 미분을 딱 때려서 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는 될 수 없어요. 3차는 될 수 없어요. 무조건 4차입니다. 쟤는 고정 4차입니다. 그래서 얘가 4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는 바로 알 수가 있겠지. 이까지 됐어요? 왜? 미분하면 개수가 마이너스 4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x가 다시 받쳐주니까 마사 x의 4승으로 시작하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 4승으로 시작하니까 마3으로 시작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4차가 되는데 4차는 최대한 개수가 몇 개 나오는데 4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자고.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gx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gx가 어디에 적혀 있어? 쭉 여기 있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에 라지 m의 x 빼기 a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를 봅시다. g 프라임 x는 그냥 그대로 미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가 되는 거고, 더하기 이거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가 되면서 끝에 거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m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다가 뭘 곱하나요? 그렇죠. x 빼기 a를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x 빼기 a를 곱한다는 얘기죠. 곱해서 뺍니다. 됐어요? 곱해서 빼게 되면 공통인수는 다 빠지고 이제 여기 들어있는 분자 봅시다. 여기는 이 녀석 분자를 가지고 와볼게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다 뽑혀져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 녀석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그냥 빠져서 이 부분은 상쇄돼서 사라집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얘는 상쇄돼서 사라집니다. 납득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분자가 x 빼기 알파 근 하나, x 빼기 베타 근 둘 됐죠? 그 다음 여기 남아있는 거 쭉쭉쭉쭉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에 x 빼기 베타 남고 얘 하나 남으니까 x 빼기 a 됐죠? 마이너스 2에 x 빼기 알파 x 빼기 a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다시 없어지면서 빼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x 빼기 알파 한 개 있고 x 빼기 베타 한 개 있고 이게 중괄호가 닫힙니다. 잘했나요? 이해가 됐지? 자, 현재 근 몇 개? 2개입니다. 현재 근 2개입니다. 근이 2개입니다. 자, 여기 봐. 이거 뭐 해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내가 tx라고 둘게요. tx는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입니다. 어디로 볼록해요? 위복입니다. 이 테크닉은 제법 많이 사용해요. 많이 한 번은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자, TA입니다. A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호를 본다는 얘기야. TA입니다. TA니까 0이고 0이고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된다? A-알파, A-베타입니다. 얘 A가 자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위치가 당연히 A가 제일 왼쪽에 있고 그 다음 알파고 그 다음 베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됐죠? 왜? X가 어디? 0보다 큰 부분에서 정의된 부분들 중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음수고 음수고 음수 곱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가 아니죠. T에 알파를 집어넣어 봅시다. T에 알파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2 하나 있고요. 알파 빼기 베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빼기 A가 있어요. 자, 얘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 녀석은 음수입니다. 이 녀석은 양수입니다. 음수와 양수니까 당연히 얘가 양수가 나오죠. 마지막입니다. 누구까지? T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는다? 베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T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 0이고 얘 0이고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2에 베타 빼기 얼마니? 알파고 베타 빼기 A가 되는데 얘가 베타가 가장 크니까 플러스고 얘가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0보다 작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A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고 알파를 집어넣을 때 양수인데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될 거니까 위로 볼록한 이 녀석이 A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극값이 몇 개 있다. 그렇죠. 얘는 극대극소의 개수가 부호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3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3개니까 무조건 얘는 극값이 몇 개 있다? 1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극값이 1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당연히 실전 가서는 이걸 보는 게 아니지. 당연히 1개라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왜? 뭐 감이잖아. 감으로 이거 1개로 보고 들어가야지. 왜 이게 나왔겠어? 3개가 아니니까 1개로 나왔겠죠. 이 크기가 왜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안 보고
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G'X를 봐야 되겠죠. 왜? G'X를 봐야지만이 되니까 얘 부호변을 본다는 얘기죠. 그럼 봐. 이제 G'X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끝났어. 끝났습니다. G'X입니다. 적어놨잖아.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냅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고 여기 뒤에 남아있는 게 x 빼기 베타 남고 뒤에 남아있는 게 x 빼기 알파가 남을 거니까 2에 x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뭐다? 더하기 m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수식이 뭘 뜻하느냐? 자, 따로따로 봐야 되겠지. 당연히 따로따로 봅니다. 여기 있는 요 녀석 따로, 여기 있는 요 녀석 따로 보겠죠. 따로 보는데 뭐로 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m으로 보면 되겠죠. 오케이? 가봅시다. 알파 하나 있고요. 베타 하나 있고요. 정중앙에 누가 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프 자체가 음수니까 뒤집어집니다. 맞죠?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다 이 얘기예요. 딱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파란색 요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딱 요 그래프가 될 텐데 m이 있죠. 자, 여기 봅시다. 근데 이 m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 안 되죠. 왜? 극값이 3개가 되니까. 뭐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m이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있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으면 되겠네. 여기 있거나 어디? 한계치까지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겠어요? 2까지 올릴 수 있겠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m이 양수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요 위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어디? 아예 m이 문제에서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m은 음수고 이쪽 아래쪽에서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지? 끝. 뭐 조금만 더 한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근데 이거 많이 했잖아. 아까 전에 했던 것 같아. 아, 여기 극대와 극소의 차이잖아. 극대와 극소의 차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준다? 아, 극대와 극소의 차이인데 그 거리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거리가 나와 있죠. 어디로 나와 있는데? 맞죠?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얼마? 3루트 3입니다. 여기가 3루트 3이죠. 그러면 1대 루트 3의 b를 가지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3입니다. 그럼 이 길이도 얼마가 됩니까?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6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6분의 최고차 계수가 이게 얼마였지? 이게 얼마였니? 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여기서 하면 되잖아. 하면 되나? 뭘? 맞나 이거? 4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됐죠? 마이너스 4 맞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12 3 12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2차잖아. 얘는 마이너스 4고 한 번 더 까면 2차고 그래서 10입니다. 12 곱하기 6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될 텐데 이게 요 넓이 이 녀석의 절반이잖아요. 오케이? 이 녀석의 절반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얼마가 된다? 216이죠. 여기도 216이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16보다 작거나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8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은 80번까지 풀어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목요일날 한번 시험 칠 거고 못 오면 주말에 한번 오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